화려한 장식과 금빛 광채, 그 중심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아름다워 보이기만 한 이 그림은 사실 누군가에게 닥칠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작품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이 작품은 귀스타브 모로의 헤롯 앞에서 춤추는 살로메입니다. 작품은 화면 중앙에 보이는 인물인 헤로당과 그의 앞에서 관능적으로 춤을 추는 살로메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죠. 사실 이 작품은 성서를 모티프로 만들어졌는데요. 작품의 주인공인 살로메는 헤로당의 딸로 세례자 요한과 함께 복음서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죠. 세례자 요한은 헤로당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자 이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는데요. 이에 왕비 헤로디아는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 그를 옥에 가두어둘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헤로당의 생일잔치가 열렸고 여기서 살로메는 춤을 추어 그를 즐겁게 했습니다. 이에 헤로당은 살로메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것을 들어주겠노라 약속했고 그녀는 어머니 헤로디아의 말에 따라 세례자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달라 요구합니다. 왕은 내키지 않았지만 약속대로 요한을 처형했고 그의 머리는 쟁반에 담겨 소녀에게, 그 다음에는 그 어머니에게 건네지게 되었죠. 성서에서 살로메는 단순히 춤을 잘 추는 소녀일 뿐이지만 모로의 그림 속에서 그녀는 매우 유혹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모로는 소녀의 모습을 왜 이렇게 관능적으로 표현한 것일까요? 이는 19세기 말 유럽 사회에 만연했던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것인데요. 19세기 말 유럽은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각종 산업들이 급격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곧 심각한 빈부의 격차를 초래했고 이에 따라 기존의 봉건 중심적 귀족 사회가 붕괴되었죠. 특히 이 시기 프랑스는 프로이센과의 보불 전쟁에서 패배하며 사회적인 불안감이 만연했는데요. 이는 곧 문화 영역 전반에 걸쳐 염세주의와 태폐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 사람들은 현실의 도피에 내면으로 빠져들었고 특히 예술가들은 현실 회피의 수단으로 몽환적인 환상의 세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들은 신화와 전설, 불안과 공포, 죽음과 성, 꿈과 무의식을 주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했고 이는 곧 상징주의라는 예술을 탄생시켰죠. 이 상징주의 예술에서 성과 관련된 주제는 매우 중요했는데요. 특히 신화와 성경의 알레고리로서 그들을 매료시킨 것은 성적으로 매혹적이지만 남성들을 파멸로 이끄는 판무파탈적인 요부의 이미지였습니다. 판무파탈은 프랑스어로 치명적인 여자를 뜻하는데요. 각각의 화가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러한 판무파탈의 여성들을 표현했죠. 프랑스의 상징주의 화가 모로는 판무파탈의 이미지를 살로메를 통해 표현했는데요. 헤롯 앞에서 춤추는 살로메를 비롯해 문신한 살로메, 감옥에 간 살로메, 출연 등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표현하였죠. 또한 모로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 판무파탈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 중 오이디푸스에 등장하는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여자의 얼굴을 한 괴물이죠. 이 괴물은 그리스 도시국가 테베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지나는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풀지 못하면 잡아먹어버리는 사악한 괴물이었는데요. 스핑크스로 인해 나라가 피폐해지자 누구든 이 괴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테베의 왕위와 왕비를 주겠다는 포고령이 떨어집니다. 이에 오이디푸스는 괴물을 처리하고자 나섰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 결국 괴물을 처치하게 되죠. 작품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는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작품 속의 스핑크스는 잔인한 괴수의 모습과는 달리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으로 오이디푸스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처에 널려있는 시체와 날카로운 발톱을 세운 스핑크스의 모습을 보면 그의 유혹에 찬 눈빛이 속임수임을 알 수 있죠. 이처럼 모로는 스핑크스를 통해 남성을 유혹하여 파멸로 이끄는 판무파탈의 모습을 표현하였답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판무파탈은
죽음과 환상의 이미지를 지닌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되며 세기말 예술의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었죠. 19세기 말이라는 세기말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신화와 전설 등의 신비한 주제를 통해 예술적 상상력을 펼쳐나갔던 상징주의 예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예술 역시 그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 변화되었죠. 만약 여러분이 세기말의 작가라면 어떤 소재를 통해 예술을 표현하고 싶으신가요?